예,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. 정말 주춤하나 싶었는데 코로나가 다시 걱정스러운 수준이 됐습니다.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의 이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된 확진자가 어느새 80명을 넘어섰는데요. 보건당국 오늘 오후에 다시 2주간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중단을 말하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. 수도권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약 2주간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.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유행이 계속 커진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. 마스크는 잘 안 쓰는 경우에도 특별히 크게 주지는 않고 그냥 써라만 하고 가고, 그래도 좀 안 보이는 곳에서 벗는 사람도 많았고요. 밥 먹을 때도 한 방향 식사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앉아서 먹고 맨손으로 잡아가지고 푸고 하거든요. 그러게요. 좀 다시 걱정이 됩니다. 전병률 교수님. 네. 박능우 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지금 이 쿠팡에서, 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벌어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부천을 넘어서 오늘 고향에서도 발생을 했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고향에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이 지난 26일 날 이제 발열 증상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, 예. 27일 날 밤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격리시설로 이제 이송 조치가 됐는데요. 이 환자도 그 부천 물류센터에 확진 판정을 받은 분하고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예. 이 부천 물류센터뿐 아니라 고양 물류센터 좀 한 5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. 사실상 직원들에 대해서 자가격리 조치가 좀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. 상황이 앞으로 상당히 좀 그 위중한 그런 상태로 이제 진행될 수가 있다는 것에서 좀 걱정이 앞섭니다. 위중하다. 네. 정 교수님, 이게 아까도 제가 앞서 짚어봤지만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데 이렇게 방역 수준이 좀 낮았던 거지,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택배 주문이 많이 밀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허술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? 네, 사람이 물론 많이 모이긴 모였는데요. 그 쿠팡 그 부천 물류센터의 그 종사자들에 대한 그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, 아하. 그렇게 생각이 들고, 예를 들어서 예. 식당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아주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식사할 정도로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였고요. 또 흡연실을 또 운영을 했는데, 사실 흡연실은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네. 이 흡연실에서의 비말 접촉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있지 못했다. 그리고 또 실제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이 쿠팡 측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. 23일 날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25일 날 이 격리 조치와 또 직장 폐쇄 조치가 이루어지고, 그런 면에서는 좀 미흡하다 하는 그런 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정 교수님, 작업장 모자, 신발 이런 데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됐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전파력이 큰,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상황 아닙니까? 네, 사실 이 환경 검체죠. 그런 환경 검체를 통해서 코로나19가 확인이 됐다는 얘기는 그 작업장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미 다 확산이 돼 있다, 이제 그런 양상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. 아하. 이런 면에서 이 부천 물류센터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많은 접촉자 그리고 또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,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작업장에 모자, 신발 이런 데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검출된다는 건 앞으로 80명 이상, 세 자릿수 이상의 확진자 수도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그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과 또 그로 인한 접촉자들이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 갑자기 쿠팡 부천 물류센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갑자기 온상이 된 느낌이어서요. 일단 택배를 통해서는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시민들은 앞으로 택배를 정말 안심하고 주문해도 되는 건지 걱정이 앞섭니다. 네, 전 세계적으로 장거리 또는 중장거리라도 이송되는 어떤 배달 물건을 통해서 전파되는 사례는 현재까지 보고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. 사실 여기 지금 제목에도 나왔지만 택배 덕에 이제 코로나도 잘 버텼다는 시민들이 꽤 많거든요. 전 교수님, 이게 앞으로 박스 뜯기가 정말 겁난다는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, 확실히? 네, 실험 그 결과에 따르면은
이 종이 상자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노출이 되더라도 한 24시간 정도가 지나면 다 사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택배하는 과정에서는 습도라든지 온도 등에 의해서 더 빨리 바이러스가 사멸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택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.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. 설사 좀 걱정이 된다 싶으면은 이 택배 상자를 받게 되면은 이제 알코올 세정제로 한번 좀 분무를 해주시고요. 또 상자를 만졌을 경우에는 물건을 개봉한 이후에 흐르는 물에 수돗물에 비누로 한 30초 정도 씻어준다면은 이 택배를 통한 감염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이제 비닐장갑 끼고 택배 상자 뜯는 경우가 많은데 박스를 그것보다 좀 더 걱정이 된다면 분무기, 세정제 혹은 여러 가지 세척하는 걸로 박스를 다 소독하는 것도 필요하다. 네,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 정도면 가능성이 0에 가깝다. 네,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.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. 예. 근데 전 교수님 저희 지금 화면을 같이 보실 텐데 네. 지금 쿠팡 말고도 뭐 또 다른 유명 온라인 쇼핑몰 업체 마켓컬리도 지금 회사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네. 이들의 좀 대처가 다른데 좀 이걸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? 네, 사실 저런 부분들이 바로 이 기업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이 컬리 같은 경우에는 한 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바로 이 센터를 전면 폐쇄를 하고 또 그 택배 그 물건들도 방역 불가능한 상품은 전면 폐기를 했어요. 그리고 대표가 바로 사과를 했고 반면에 쿠팡은 오히려 환자가 23일 날 확진됐는데도 불구하고 예. 25일 날에서 이제 이 직장 폐쇄를 하는 등 조치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죠. 그러니까 화면에 보는 것처럼 마켓컬리는 일단 상온센터 혹은 뭐 신선식품 관련해서 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제품들은 전량 폐기했는데 네. 쿠팡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조치가 조금 뒤따르지 못했다는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회사 측에서의 공식적인 사과문 공지도 현재까지는 좀 미흡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. 그러면 앞으로 이제 쿠팡도 좀 전사적으로 혹은 고향까지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네. 전수조사, 뭐 방역당국도 지금 이 쿠팡 물류센터에 집중을 좀 해야 되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현재 방역당국은 이 직장 근로자뿐 아니라 접촉자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. 예. 이미 자가격리 조치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. 물류센터도 사실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뒤부터 많은 그 작업장에서 이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밀폐되는 공간, 밀집된 공간에서요. 좀 걱정이 큽니다. 이도원 의원님. 네. 코로나 얘기 정리하기 전에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경제 타격, 지금 코로나로 골병든 한국 경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한국은행이 또 한 발의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.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그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. 이런 게 이제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정말 그 걱정이 큽니다. 한은이 일단 그 기준금리를 0.25% 포인트 더 낮췄는데 예. 3월 달에 불과 2개월 전에 뭐 그 제로금리라고 해서 낮췄는데 더 낮춘 거죠. 이거는 뭐 지금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굉장히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성장률인데 올해 성장률을 한국은행에서 당초에 그 2.2% 정도, 1% 정도 될 거라고 예상했다가 이제 마이너스 0.2%로 낮췄습니다. 예.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의 매출이 줄고 그러면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뜻입니다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성장률이 1%가 떨어지면 우리 국민의 일자리가 45만 개가 떨어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2.3%포인트가 떨어진다고 지금 한국은행이 예상을 했는데 예. 그렇게 되면 90만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. 매년 이제 그 대학 졸업생들이 고등학생 졸업생들 사회에 나오는 분들이 한 30에서 4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그 30에서 40만 명 정도, 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계속 증가가 돼야지 지금 이 고용 그 시장이 유지가 되는데 오히려 90에서 100만 개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정말 그 고용 대란은 정말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. 그래서 정부가 그 긴급재난지원금도 얼마 전에 지금도 지급하는 중입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좀 더 이렇게 신중하게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방역도 경제도 좀 걱정이 큰데요. 코로나 관련 소식 첫 번째 이슈로 짚어봤습니다.